안타까운 차량 화재 이 사고로 묻힐 뻔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는데 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에 단죄가 있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예, 올해 1월 초에 있었던 사건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얕은 농로에 차가 빠졌는데 네. 차에서 화재로 인해서 운전석에 타고 있었던 한 명의 여성이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요. 네. 아마 국민들이 보고 농로가 저렇게 얕은데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네. 경찰의 수사 결과 네. 이것이 단순 사고로 사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었던 여성의 남편이었던 분이 살해 후에 차량을 농로에 빠뜨려서 살인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판결이 어제 났었는데요. 네. 법원의 판단은 이분이 반성하고 뭐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요, MBN 뉴스 8회에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칫 그냥 안타까운 차량 화재 사고, 거기에 물론 인명사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묻힐 뻔했는데 충격적인 반전, 지금 김남국 변호사님 말씀처럼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는데 김복준 의원님, 대체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제 그 평소에 지병이 좀 있다 그래요. 대장암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 쪽에 있는 요양원에서 이제 평상시에는 좀 지내다가 네. 한 달에 월 1회 정도 이제 군산 그 아내가 있는 집에 들락날락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당일날도 1월 4일입니다. 금년 1월 4일 경에 이제 군산에 내려간 거죠. 집에 내려가서 아내랑 같이 교회를 갔어요. 4시 반경에. 어딜 갔다고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다고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예, 1시간 정도 교회를 이제 그 예배를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집으로 본인은 돌아왔다 얘기하고 아내는 예배 보고 나서 냉이를 캐러 나갔는데 이렇게 죽어서 발견된 것입니다 하고 이제 경찰이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경찰이 조사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차를 아내가 그 살해된 그 장소 지점에다 미리 갖다 놨어요. 범행한 이후에 그 차를 타고 이제 오려고 했던 거죠, 원래는. 네. 근데 물론 뭐 나중에 돌아올 때는 택시를 2번 정도 갈아타고 집으로 귀가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계획에 의한 어떤 그 아내 살해를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경찰이 그 요양원 주변에 있는 그 성인 오락실에 있는 이 범인을, 이 사람을 이제 남편을 검거했던 건데요. 이 아내를 살해하고 이제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데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말 여러분 들어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사건 당일날 아내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답니다. 예배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미리 회개한 겁니까? 대체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러 놓고 검거 당시에는 뭐라고요? 성인 오락실에 잡혔다고요?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이 남편이란 사람 대체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었다고,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었다고 꿈꿨을까요? 경찰이 CCTV 영상을 딱 확보했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완전 범죄를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남성 역시 CCTV의 눈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1월 4일입니다. 새벽 5시경인데요. 이 영상이 이제 찍힌 겁니다. 이 남성이 승용차 한 대를 갖고 이제 좁은 녹록길을 들어가서 어디론가 향하는데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스틸 사진이긴 합니다만 아마 하얀 옷을 입은 게 이제 아내분이에요. 이 아내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외형상도 여성 같아서 이게 아내분 같은데 말씀하세요. 이 장면 아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찍힌 장면인 것 같아요. 예배 보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보고 나와서 이제 아내를 태우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녹록길을 따라서 이제 어디론가 가서 차량을 보니까 차가 잠시 주춤하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신 이 길로 다시 들어섭니다. 점점 깊숙이 들어서고요. 농수로 근처에서 근데 갑자기 폭발과 함께 차량이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신 농수로 보이시잖아요. 처음에는 경찰이 이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저렇게 불이 났군요, 당시에는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게 남편이 저지른 범행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 도주할 차까지 지금 앞서 이제 설명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자기 딴에는 주도 면밀하게 이 사건을 자신의 아내를 숨지게 하려고 나름대로는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차량까지, 도주할 차까지 미리 그 범행 장소 인근에 갖다 놨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 그 사건을 갖다 경찰이 복귀한 걸 보면 네. 이분도 굉장히 머리를 쓰긴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이분이라는 표현하는 걸 좀 죄송합니다. 일단 예. 하십시오. 네네네. 이 남편은 네. 그 아내의 차를 이용해 가지고 범행 장소까지 갔죠. 네. 그래서 살해를 한 이후에 네. 자신의 차를 태워 가지고 농수로에 갖다 받고 불을 냈습니다. 네. 그 것만 해도 완전히 계획적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게 네. 자기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해서 네. 전혀 교회에 갔던 거 이외에는 아내를 모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정말 그야말로 계획성이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부검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사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의 네.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네. 방해하려고 했던 아하, 것이죠. 네.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변사 사건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니까 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부검을 했고 네. 요즘에 뭐 추리 소설이라든가 뭐 그 미드 보시면 뭐 CSI 이런 데 네네. 보시면 이미 다 아시는 분인데 네. 이제 그 기도상으로 네. 끄름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미리 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체적인 법의학 네. 지식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충실하게 네. 완전 범죄를 꿈꿔서 진행을 했지만 CCTV도 피하지 못했고 네. 또 이렇게 살해 이후에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에 네. 대해서 몰랐던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진상을 드러내게끔 만들었던 거라고 네, 봅니다. 김복진 의원님, 네, 이거는 네.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요, 경찰을 허술하게 본 거예요. 지금 이미 예.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걸 이미 경찰이 밝혀냈어요. 네, 이게 참. 근데 이 사람이 완전 범죄를 꿈꾼 건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저 차가 전수하면서 그 안에 있던 아내분까지 완전히 전수했다면 네. 부검 자체도 못 그렇죠. 했겠죠.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차량에 그 방화가 발생하면요. 네. 그렇게 다 타지는 않아요. 아. 그런데 하여튼 경찰의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발화 지점을 따집니다. 아하. 어디에서 불이 붙었는지를 제일 네. 먼저 봐요. 네.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서 불이 붙었어요. 네. 밖에서 저 외부에서 붙은 게 아니라 아하. 그렇다면 안에서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성수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부검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라고 합니다. 네. 기도를 절개해 보니까 그 안에 끄름이 없었던 거예요. 아하, 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끄름을 마시게 되면 기도에 끄름이 낍니다. 네. 숨을 쉬었기 때문에. 아하. 그런데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숨을 쉬지 않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끄름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살해 이후에 불을 질렀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아주 아까 봤지만 좁은 농로길이에요. 네. 그 정도에 빠지면서 충격에 의해서 갔다 그러면 범퍼가 많이 훼손됐어야지. 그러네요. 근데 아하. 차가 멀쩡해요. 아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네.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까 우리 김남국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차량을 사전에 CCTV 분석을 하니까 네. 그 인근에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이거는 명백히 계획 범죄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예. 앞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CCTV상에 고스란히 남편이 이 아내를 살해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고스란히 찍히게 됐는데 경찰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사건 현장 부근에다 본인의 차량을 미리 갖다 놓고 사건 발생 이후에 집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쭉 알아봤더니, 네. 보니까요. 이 남편이란 사람 아내를 살해해놓고 그리고 그 불타는 차량 안에 아내를 그대로 놔두고 아내 장례까지 치렀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갔다는데 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남편이 또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네. 요양원에 들어가서 굉장히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범행이 혹시라도 드러나지 않을까. 에이, 그건 양심의 가책이 아니죠. 말 그대로 두려움이지. 나 들키면 어떡하지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이제 두려움도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뭐 검색어에 혹시 관련된 범죄가 뜨지 않았을까 이게 검색까지 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로? 네, 그렇게 이제 요양원에서 전전긍긍하다가 네.
휴대전화로 군산 차량 화재 등을 검색하니까 수사 진척이 나왔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런 상황을 파악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편으로 뭔가 이 남편이 수상하다. 그렇게 여긴 경찰이 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PC방에서 도박 게임을 하고 있었답니다. 사람입니까?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까? 아내를 살해해놓고 성인 PC방에서 도박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앞서 이제 짧게 개요 설명하셨을 때 법원이 이 사법부가 이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30년 형을 내렸다 했는데 글쎄요, 이거가 충분합니까? 아니면 적절합니까? 아니면 좀 과합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일반적인 국민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신의 배우자를 그것도 잔인하게 살해해가지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는데 네. 30년을 선고했다? 아마 국민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하. 재판부의 이제 판결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 피고인이 반성을 했다라는 점과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네. 이 대장암 투병을 해가지고 요양원 생활을 했다라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네. 양형에 참작을 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악질적이다. 아하. 자백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부인을 한 겁니다. 수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부인을 하고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부검조차 안 해서 은폐를 하려고 한 거죠. 아. 그러다가 이제 CCTV와 경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네. 자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하. 과연 이 자백을 정말 진지한 반성에 의해서 자백으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피고인이 사실은 안 자녀들한테 되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싫다고 아니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 피고인이 자녀들한테도 용서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런 사건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부모를 생각해서 탄원서를 제출해 주는데 네. 이 자녀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 용서를 할 수 없다. 어떻게 17년 동안 함께 생활한 부인을 네. 그렇게 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30년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나마 이 자녀들이 정말 양심이 살아있어서 자신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래서 사법부도 징역 30년을 단죄했습니다만 김남국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래도 국민들은 시청자분들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혹시 김성수 평론가님 예. 이런 이 방화나 화재를 위장한 이 인명 사건을 봤을 때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도 많이 끼어 있잖아요. 혹시 예. 이번 사건에도 그렇습니까 혹시? 사실은 이제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하. 그 아내의 명의로 총 보험을 6개나 들었고요. 아하. 그래서 대략 한 2억 4천여만 원 정도의 수령금이 있었다고 아. 하죠. 그러니까 심리 상태를 그렇게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장암이다.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삶을 정말 자기 멋대로 좀 살고 싶은 거죠. 네. 돈을 갖다 충분히 쓰면서. 아. 그런데 그 아내나 자식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방해를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욕심들을 갖다 부리게 되는데요. 네. 전형적으로 이런 돈과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의 그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네. 그런 존속 사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이 같아요. 사람은 그 검거된 장소가 성인 오락 PC방이거든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아.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한테는 오로지 돈밖에 안 보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내를 살해하는데 그런 기재로 네. 작용한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면수심이죠. 그러네요. 자기 자식을 낳아준 그 아내 네. 그리고 17년 동안 살아왔던 아내를 네. 살해하고 그것도 잔인하게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 처벌 안 받으려고 네. 불까지 지른 아.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붙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네. 30년은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네. 적어도 제 생각에는 네. 무기 정도는 무기징역 정도는 줬어야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완전 범죄는 꿈꿨지만 하늘은 분명 이 남편의 범죄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